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빚이 지는 건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데 그게 능력이라고요? 푹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창 영끌 B2 붐이 일어났던 2020년 2021년 그때는 저 말이 뭔가 질린 거 마냥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 빚도 능력이라고 해서 빚진 분들이 가장 힘들거든요. 한때 여러분도 아실 거,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빚 나오는 것도 능력이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융기관을 가야 되잖아요. 금융기관 가가지고 이제 대출 받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용 등급이에요. 신용도. 그 신용도가 높아야 대출 승인이 쉽고 대출 금액도 많이 나옵니다. 이건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신용도가 높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직업이 좋아야 됩니다. 이름만 들면 알만한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전문직 분들이 신용이 높아서 대출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는다. 능력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누구한테나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정말 빚도 능력 얘기하려면 이 빚을 제대로 감수할 수 있고 문제가 없어야 능력 아닙니까? 그냥 빚이 지기만 하면 대출을 많이 받으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대출을 많이 받았으면 그 대출 받은 걸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대출 받은 만큼 뭔가 이득을 받아야 내가 대출 받은 거 다 메꾸고 능력이 인정받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 능력은 빚이 지는 게 아니라 지고 나서 다 갚고 그 빚을 통해서 이득을 봐야 능력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논리로 이야기하면 정말 능력이라 이야기하는 사람 몇 없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 빚도 능력이라 얘기하는 사람 상당수는 무능력이다. 무능력.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빚이 지긴 했지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허도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지고 극복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여러분. 해보니까. 연끌하시면 쉽지 않죠. 그때 갚을 때하고 지금 갚을 때하고 다르죠. 왜냐? 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물가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죠. 왜냐? 그때 말도 안 돼 올라갔거든. 왜 또 올라가야 돼? 누구 좋으라고? 지금도 집값 비싼데 그때 말도 안 비쌌잖아요. 그래봤자 아파트인데. 본인이 스스로 대출 받았으니까 리스크 감수하십시오. 책임지십시오.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 끝까지 책임져요. 한번 갚아 나와보십시오. 제도 능력 인정받으려면 끝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주담대가 보통 30년이니까 이제 한지 한 3년 4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길어야 4년. 그럼 남은 26년 한번 책임져 보십시오. 20년 동안 주담대 다 갚을 수 있으면 능력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B2 하신 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연끌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빚을 다 갚아 나가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 빚을 연끌하신 분들 상당수가 저 주담대 다 갚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집값 앞으로 계속 오르니까 더 비싸게 오르면 그때 팔아가지고 차익 보려고 다 그런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게 감당이 안 되죠 이게. 거기다가 금리가 이렇게 오를 걸 예측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끌붐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는 초저금리였거든요. 은행에서 높아봐야 2%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5%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앞으로 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 거 가지고 남 탓하시면 안 돼. 본인들이 한 거니까. 그리고
자신 이름으로 대출 받았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말로만 빚도 능력을 하지 마시고 끝까지 책임져가지고 다 갚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능력이라는 인증 받으시기 바랄게요. 빚을 지는 게 능력이 아니라 빚을 지고 나서 끝까지 다 갚아서 책임질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도 재산이다. 능력이다. 진짜 2, 3년 전 유행했었죠. 아직도 그런 사람 많은데, 아니 금리 낮을 때 투자 호황기랑 겹쳐서 좋은 예로 돈 벌었을 때 원금 플러스 이자 뺀 나머지 이익이 클 때 레버리지인데, 빚도 재산이다. 쥐뿔도 없는 것들이 그 돈 언제까지 갚을 줄 알고 그딴 단순한 것부터도 생각 못하고 성공한 예시를 보이는데도 강하면 다 버는 줄 알아요. 그 리스크 껴안고 갚지도 못하면 회수해놓고 채권자 1도 신경 안 쓰고 배째라 이럽니다. 어디 잘 허덕이다. 잘 살아라. 빚도 능력이다. 까부는 애들 설득도 할 필요 없는 게 알아서 망해줍니다. 한때 영끌붐이 나왔을 때 그런 말 썼었죠. 벼락거지. 여러분 벼락거짓말 아시죠? 지금은 안 씁니다. 이런 말이 왜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웃긴 게 저때 영끌을 안 하는 사람들 벼락거지 버렸습니다. 왜 벼락거지냐 그런 거야. 한창 영끌할 때 난 영끌에 끼어들지 않았거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저거 뭔가 이상하다. 저 뭔가 좀 함정 같은데 집값 저리 비싸다고. 그리고 대출을 왜 그렇게 많이 받는 거야. 금리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그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집값이 올라가면서 영끌 쪽에 가담하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집 안 산 사람들 있잖아요. 집 안 산 사람들 가지고 저 사람들 졸지에 거지가 됐다 해가지고 언론에서 얘기했던 게 벼락거지였습니다. 아니 거지의 뜻을 모르나? 영끌 안 하면 다 거지가 되는 거야? 이런 말 지어내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정말 대단한 말 지어내가지고 맞잖아. 자신들이 뭔데 우리를 거지로 만드는 거야. 맞잖아요. 우린 대출도 없는데. 아니 이런 말 만들어낸 사람은 생각이 있는 건가?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때 썼던 벼락거지란 말 왜 지금은 안 씁니까? 지금 왜 안 쓰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런 아파트에 열광하는 것도 좀 이상해. 아파트도 집이잖아. 아파트도. 그래봤자 아파트예요 여러분. 아파트가 뭐 좋은 자리 있으면 당연히 비싸긴 하겠지. 근데 그래봤자 집이야 집. 그 아파트나 집 하나에 왜 사람들이 열광하고 거기에 왜 목숨 걸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파트에 목 안 매면 그렇게 무리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아파트가 주환경은 좋은 건 맞아. 그런데 아파트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아파트가 필요한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아파트는요 결혼을 하신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혼자 사는 분들이 필요한 공간이 아닙니다. 보통 아파트 여러 모델하우스나 그 아파트 팜플렛 보면 뭐 나와 있어요. 애들이 뛰어노거나 부부가 데이트하거나 유모차 끌거나 이런 사진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결혼하신 분들이 살아라고 만든 공간이죠. 타겟이 그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전 세계 최고의 저출산, 전 세계 가장 결혼을 적게 한 나라, 애를 적게 낳는 나라 아닙니까? 1인 가구는 가장 많아지는 나라잖아요. 근데 과연 1인 가구로 사는 분들이 저 아파트 살 만한 여력이 있을까? 지금 아파트가 보면 매매는 안 되는데 뭐 지금 보면 부동산 가보면 전세나 월세는 많아요. 월세는 진짜 많아요. 월세로 사겠다는 사람 많아. 그 월세로 사겠다는 사람 누구예요? 1인 가구 아닙니까? (1인) 가구로 살 사람들이 저 넓은 집이 뭐가 필요했어요? 관리비 많이 드는데. 거기다 내 혼자서 저 대출금을 다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뭐 결혼하신 분이라 이제 아파트가 필요하겠지만 결혼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그렇게 막 중요하잖아. 빌라만 있어도 돼. 아파트나 빌라는 크게 차이 안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간다 쳐. 혼자 사는데 간다 쳐요.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뭐 부대시설 같은 거 이용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살아도요, 내 아파트 상가나 아니면 아파트 지하에 뭐 있는지도 몰라. 보통 대부분 어떠냐면 낮에 지하철장 가가지고 차 가지고 출근하고 저녁에 지하철장 가가지고 차 가지고 이제 주차 내놓고 엘베 타고 올라가고 끝입니다. 그냥 끝이야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산다니까. 아파트에 뭐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 헬스장이 있고 온천이 있고 뭐 이용한 사람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용을 안 해. 있는지도 몰라 자기 아파트에. 현실은 그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1인 가구 늘어나고 있잖아. 1인 가구 늘어나는 입장에서 아파트가 그렇게 중요해진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결혼하신 분들한테 아파트가 좋은 거 아니긴 인정해. 근데 혼자 사는 분들한테는 사실 모르겠어 이게. 그리고 요즘에 신축 아파트 문제 많잖아요. 껍데기만 번지를 하지 안에 문제 많잖아. 이 아파트라는 공간이 문제가 뭐냐 하면 내부적 문제가 생기면, 하자가 생기면 원인을 찾기 힘들어요. 일반 주택이야 지붕을 연다거나 안에 뜯어볼 수 있지만 아파트는 안에 뜯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지어버리면. 그래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해도 뭐 방법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요즘에 신축 아파트 중에 층간소음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덜해요. 그리고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 누수 문제 심한 곳도 많이 있잖아요. 겉만 예쁘게 지었지 속은 비어있는 아파트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비싸게 주고 사라고? 만약에 살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파트 시공사가 아파트 뭔가 이제 하잖아. 이제 다 지어놔서 문제 생겨서 제대로 해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제대로 보수해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모르고 들어간 사람들 손해보는 구조지 않습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는 보풀복이 많잖아요. 내가 나중에 살다가 어떤 문제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빚도 능력이라 말씀하신 분도 있죠. 그분들 그 말 끝까지 책임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빚도 능력인지 자신들이 빚을 갚아가면서 한번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대출받은 거 감당하지 못하면 빚도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하게 빚을 지는 거야말로 무능력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